시간 동안 햇발전소 반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햇발전소가 들어섰을 때 한동안은 지역 경제 발전이 되고 또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하는 여러 그 에너지를 싸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좋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햇발전소 반대 운동을 강하게 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11살짜리 꼬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사건이었었습니다. 근데 11살짜리 꼬마가 암에 걸렸던 건 딴 게 아니라 8살 때 암에 걸리게 돼요. 네. 그 부모가 그 도시에서 살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시골에 가서 귀농을 하고 아이들한테 경쟁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자연 속에서 살게 하겠다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그 인근 강가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아이들이 보통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결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암이 아니라 아주 희귀한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별다른 특별한 거에 노출되지 않는데도 암에 걸린 사건을 보고 아마 햇발전소에서 나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방사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는 소송을 했는데요. 소송을 해서 이겨요. 그런데 그 1심에서 이겨 우리로 얘기하면 하급심에 1심에서 이겼는데 상급심 그리고 최고급 최상위에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하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런 시간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그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자료가 공개가 되었는데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매직으로 다 글자를 지운 다음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독일의 햇발전소, 지금은 폐쇄된 그 햇발전소를 운영했었던 그 회사는 그 안보시설이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안보시설이고 보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이유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내용을 공개라고 했는데도 물어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하고 별반 틀리질 않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후쿠시마의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암에 걸렸는지 혹은 방사능 영향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렸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하게 됐었는데 32,000명가량의 그 대상자 아이들 만 11세 이하의 아이들을 검사했었는데 거의 한 9,000명 정도가 이상 징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요. 그런데 그 중에 암 확대, 그러니까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절이나 뭐 이런 종양처럼 생기는 것들을 나온 아이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여러 안 좋은 병으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라고 의료계에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고리도 그렇고 월성도 그렇고 이 햇발조선 인근 지역에 건강 관련된 그런 조사를 우리 돈 20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밝혀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지역의 암 발병률보다 햇발전소 인근 지역의 암 발병률이 30% 이상 높다는, 아주 기형적으로 높다는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린아이들 중에 암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년이 지났죠.
그런 시간도 그렇게 넘어왔었고요. 그런데 그 일본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준 높은 질 좋은 기계로 장비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암이 나온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의대에서 주관을 내서 그 암 발병이나 여러 악성 질환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조사했었는데 내용이 결론이 그거였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 다른 지역보다 검사를 많이 해서 암 환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했었죠. 핵산업계, 특히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이나 비민주성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전력 사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그냥 아주 극히 사소한 것 정도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잊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아주 공통되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핵발전소가 이제 다 노후화돼서 수명 연장을 하거나 혹은 폐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그 급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 일본의 핵산업계인데, 그 핵산업계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혹은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태도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지역 주민들은 혹은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비난을 하지 마라, 혹은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 라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전문가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일본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대신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을지언정 지역 인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우리와 같이 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반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뭐 중간에 쉰 달도 있긴 있었는데 11월 달까지 거의 매달 전국의 그 탈핵 운동가들과 함께 대전에 모여서 여러 모임들을 가졌었습니다. 주로 전문가들을, 소위 말하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소위 말하면 양심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모임, 특히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변화가, 우리나라 핵산업계의 그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보이냐면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혹은 시민사회단체들한테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라는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자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성에 차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좀 더 여러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핵발전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기 이 월성 나아리의 지역 주민들처럼 그 5살 어린아이의 몸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와요. 검출이 되어서 그 아이는 여기 그 우리 부위원장 황분희 씨 손자인데 너무나 불안해가지고요, 수돗물도 안 먹이고 생수만 먹였답니다. 밥할 때도 생수만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몸에 방사선이 들어간 거죠. 그건 공기 중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인근에 우린 잠깐 거쳐가니까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데 이곳에서 사는 지역 주민들은 그냥
노출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재산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팔려야 팔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험하니까 떠나고 싶은데 아무도 사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특히 한수원에게, 이 사업 주체인 한수원에게 부동산을 사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이란 게 이주를 시킨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딱 기준을 놓고 100m면 100m, 200m면 200m라는 이런 거리를 딱 놓고, 그렇고 이주를 시켜 놓다 보니까 그 바로 이주대 한 사람들 바로 바깥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핵발전소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최초에 지었을 때보다 개수도 늘어나고 차지하는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들,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핵발전소가 지금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새로운 곳에 핵발전소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다 더 자꾸 늘려서 핵발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좀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깝게 더 너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뭐 저쪽 고리 울주 쪽에 있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요 바로 앞에서는 어업도 할 수 없는 이런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이주 대책을 10년을 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오늘 묵시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정말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상징적인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잘 지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았다. 그런데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꾸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죠. 사실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따져보면 특정 정권, 특정 기업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묵인하고 용인했거나 찬동했었던 사회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었고, 혹은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시민들의 의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이다 하더라도 잊지 않고 연대하는 행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먼 길을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곳까지 오시게 됐는데, 바로 이러한 활동들, 아주 나약하고 별다른, 우리가 왔다 간다고 해서 미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곳에 계신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런 연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곳에 우리도 모르게 희생당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위배될 정도로 공동선을 해치면서 사실 교황님께서 사회교류 해치긴 참여발소 회칙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이런 사회구조, 이런 흐름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이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려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함께 해주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중에 때때로 떠올리시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핵발전소와 또 다른 여러 불편부동한 그런 상황 구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목소리를 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바로잡고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서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로 누군가 희생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조차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미사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